오늘 사실 초대를 한 분, 이 버추얼 휴먼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오재욱 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재욱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버추얼 휴먼 루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방금 소개해주신 얼라이브에서 이제 이뮨텍님을 복원한 그 기술을 제공했던 DOB 스튜디오 대표이사 오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럽하우스 룰대로 그냥 조수아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좋습니다. 이뮨텍 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가상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버추얼 휴먼 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다양한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메타버스의 진화, 버추얼 휴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실 장표는 막 44장씩 있어요, 그죠? 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이 어떤 거고, 또 왜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왜 쓰시게 되신 겁니까? 신사업을 계속 개발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찾아내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네네. 이번 사업은 시장 자체가 일단 너무 초기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고객들부터가 본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거. 네, 마치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어떻게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냐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네. 사람들이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 찾아오시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고, 네, 그리고 시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누군가가 조금은 아카데믹하게, 조금은 정리해서 이제 개념도 알려주고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좀 도움을 주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을 만들 겸 제가 질서를 좀 제시해보자, 기준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 좀 작년에 이런 주제로 이제 강연을 많이, 이제 강의도 기회만 많이 있으면 하시죠. 기회만 있으면 다 달려가서 이제 저의 개념과 저의 정의, 저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공유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책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책을 쓰게 됐어요. 책에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상상력을 자극하고 싶었어요. 정보 전달도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일단 대중들, 일반 개인들에게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기대감 같은 것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질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게끔 땔감을 던져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 타겟인 기업의 마케터 분들이나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 만들려고 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는지,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고 또 어떤 실패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성공하려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라 라는 거를, 아젠다를 던져드리기 위해서 책을 좀 그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3페이지 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네. 본인이 좀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메타버스의 진화,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좀 퀵하게 좀 네. 쭉 장표 좀 설명해 주시다가 제가 네. 또 생각나면 툭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조슈아라고 하고요. 자료에서 저의 프로필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계속 신사업을 만드는 일을 해왔고요. 이렇게 좀 모난 돌처럼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딱 그냥 머물지를 못하고 계속 새로운 탐험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이제 DOB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맘맞는 분들이랑 함께 이제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루이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이랑, 그 다음에 앞서 말씀 주신 이뮨텍 씨를 복원했던 그런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그 화제는 버추얼 휴먼인데요. 버추얼 휴먼이
주목받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메가 트렌드의 아주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과 메타버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가 워낙에 핫하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존재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장편 안에다 넣어놨었는데 뭐 저희 YJ님이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네, 5페이지에 이제 여러 명의 인플루언서들, 8명의 인플루언서들의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아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꽤 유명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뭔가 이질감이나 어떤 뭐 그런 불쾌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느껴지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 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렸던 모든 분이 전혀 어떤 이질감이나 어떤 그런 불쾌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있는 세상은요, 버추얼 휴먼들과 리얼 휴먼들이 구분 없이 활동하는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이 이미지에 루이 커버리라고 이제 정면에 상단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 캐릭터가 저희 회사에서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내서 이제 실제 인물의 얼굴 부분에다가 그대로 덮어 씌운 겁니다. 소위 말하는 페이스 스왑이고요.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딥페이크 그렇게 부르세요. 딥페이크의 정의에 대해서도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저희 기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기에는 이제 딥페이크라고 부르시는 그 페이스 스왑 기술로 만들어진 버추얼 비잉, 버추얼 휴먼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사람이 일단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얼굴 부분만 가상의 전혀 다른 얼굴을 만들어냈어요.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얼굴입니다. 사람이 디자인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얼굴로 덮어 씌웠는데 그 구현된 그래픽의 텍스처 자체가 실제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는 지경까지 기술이 고도화된 거죠. 그래서 실제 사람과 똑같은 느낌을 주면서 디지털 세상에서만 활동하는 색다른 존재, 또 다른 인류를 만들어낸 거고요. 기존에 사실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버추얼 휴먼들은 많은 기술, 많은 접근 방식, 많은 산업적인 활용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조금 이번에 언택트 환경이 지속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질기게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환경의 영향으로 더 주목받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자체가 워낙 발전하니까 더 사람들을 놀래킨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어디다 쓸 것이냐 어떤 의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본물처럼 이런저런 사례들을 만들게 되고 또 그거에 또 열광하시는 파트너분들도 생기시고 그래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잖아요. 몸은 아날로그 세상, 현실 세상, 지하철 안에 존재하지만 정신들은 이 디스플레이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뭐 방금 이제 YJ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거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 안에 편입되면서 좀 더 넓게 해석하고 가능성이 좀 더 넓게 보여지는, 크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SNS가 사실 버추얼 휴먼의 활동의 주 무대입니다. 10페이지에 제가 붙여놓은 사진도 애플 그 아이폰의 광고 영상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뽀샵하는 거 이제 SNS에 올릴 때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12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분류를 할 때 아이디어란 외모, 이상적인 외모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는 버추얼 휴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가 이제 슈두라고 하는 영국의 슈퍼모델이에요. 뭐 슈두라고 구글에 쳐보시면 이미지 많이 나옵니다. 흑인 모델이고 예뻐요. 두 번째가 이마라고 이케아의 광고 모델이 되면서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었어요. 실제로 이것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라스틱 보이, 리아, 유카. 재밌게도 요 세 명을 제가 하나로 묶었는데 다 일본 캐릭터거든요. 근데 다 외모 지상주의예요. 이마를 만든 회사랑 플라스틱 보이 리아가 이제 같은 회사인데 다 너무 예쁘고 잘생겼고요.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주로 만들더라.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수아. 최근에 이제 투자를 좀 잘 받으시면서 화제가 또 되셨고, 파파레서피 같은 브랜드 광고 모델로도 이제 발탁이 되셨어요. 굉장히 예쁜 캐릭터예요. 네, 그 그래픽도 정말 뛰어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란 그런 이상적인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버추얼 휴먼을 만드시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노란 글씨 18페이지 보시면 브랜드를 레프레젠터티브 하는 그런 레프레젠트 하는 그런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 싶은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한테 어떤 메시지, 광고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제 광고 안에서 소화해달라. 이런 연기를 해달라. 그러면 사실 개인의 그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의 퍼스널 브랜드랑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하잖아요. 네, 그 힘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원하는 모델을 구하기 어려운 영역이 대부업 쪽이라고 해요. 예, 그 돌아보면은 산화머니, 뭐 OK저축은행, 그리고 러시앤캐시 다 실제 사람을 모델로 쓰지 않고 캐릭터 같은 것들을 쓰잖아요. 만화 캐릭터 같은 것들. 그 이유가 브랜드를 대변하는 아주 신뢰감 있고 인기가 있는 그런 셀럽을 섭외하고 싶은데 섭외를 거절하는 거죠. 출연을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도 버추얼 휴먼을 쓴다면 자기네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가장 맞는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아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버추얼 휴먼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5번 제가 19페이지에 적어놓은 루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이 있어요. 요거는 정말 대단한 사례인 게 사실 기업이 버추얼 휴먼을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환영받기가 쉽지 않아요. 예, Z세대들이 특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반감부터 가지기 쉬운데 요 루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은 성공했어요. 유통기업이 만들었거든요. 매거진 루이자라고 하는 브라질의 유통기업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업이 루라고 하는 디지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유튜브에서만 200만 명이 넘어요, 팔로워가.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하고 틱톡을 합치면 더 많은 그 팔로워가 있고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모든 마케팅 채널에 다 등장합니다. 성공 사례예요. 예, 그래서 IT를 리뷰하는 IT 리뷰 유튜버, 예, 그 유튜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버추얼 휴먼이에요. 마케팅으로 아주 효율적인 마케팅으로 잘 쓰고 있죠. 다음 사례가 유라고 하는데 일본의 이제 유니클로랑 같은 계열의 지유라고 하는 패션 그룹이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조금 그 루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처럼 효과적인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 망했고요. 네, 왜 망했는지는 궁금해 하시면 답변 드릴게요. 지금은 아예 프로젝트 폐기되고 관련된 컨텐츠조차 삭제하셨더라고요. 네, 유튜브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아일리라고 하는 캐릭터는 리투아니아의 이제 국영 그 ISP 사업자가 이제 개발하신 그런 버추얼 휴먼인데 여기도 브랜드를 대표하기 위해 만들었다가 몇 달 운영 안 하시고 쫄딱 망한 케이스입니다. 역시나 왜 망했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버추얼 휴먼이 팔리는 이유, 만드는 이유, 임팩트풀한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 말로 하자면 어그로를 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FM 메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대표적인데요. 미국 버추얼 휴먼이고요. 이미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터프하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터프하게 생겼고 이 친구가 올리는 컨텐츠들은 모두 약간 거의 반사회주의적인 심하게 표현하면 테러리스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자극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누가? 네, 10대들이. 그래서 어그로를 정말 잘 끄는 캐릭터고요. 틱톡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틱톡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어요. 네, 굉장히 성공한 버추얼 휴먼입니다.
다음이 미켈라 소우사라고 하는 미국의 브러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제작한 버추얼 휴먼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버추얼 휴먼 산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제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이미 2018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유튜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미켈라도 대표적인 어그로를 끄는 버추얼 휴먼이에요. 외모는 사실 굉장히 개성 있게 생겼고요. 그래서 미켈라는 LGBT 관련된 아젠다랑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아젠다들을 자꾸 이제 들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캘빈 클라인 광고를 하면서 여성들끼리 키스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게 조금 너무 적나라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화제가 되고 캘빈 클라인은 그 광고로 인해서 너무 비난이 심해지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렇다고 광고를 내리진 않았어요. 미켈라는 굉장히 성공한 관종이죠. 이 어그로를 끌고 임팩트풀한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관종 짓을 한다는 건데 재밌는 거죠. 이제 이 미켈라와 FM 메카가 막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그런 강한 메시지와 강한 콘텐츠들을 막 집어 던지는데 이게 실제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면 사실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선입견이 들 수도 있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당장 내일 이제 우리가 선거날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떤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버추얼 휴먼은 가릴 게 없다는 거죠. 이 개발자들은 이런 컨텐츠들 진짜 자극적인 걸 막 퍼블리싱 한 다음에 본인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척 조용히 퇴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래픽을 버추얼 휴먼이 이렇게 끌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거고요. 이렇게 버추얼 휴먼을 활용하는 경우도 성공 사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모데우스라고 이제 제가 옮겨놨는데 사람은 사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근데 또 사람들이 지배하고 싶어 하잖아요. 신이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욕구가 조금 투영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재밌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노바디 소시지라고 하는 캐릭터가 대표적이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도 틱톡이 매주 무대인데 거의 1000만 명 가까워요. 팔로워가.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남미 쪽에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요. 프라이버시와 디펜던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추얼 휴먼은 제작자 측면과 사용자,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자 측면, 양 측면에서 수요와 이것들이 서로 맞아야만 생성이 되거든요. 그 산업계 자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비자, 콘텐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작자 측면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엔터테인먼트 영역.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그만큼 부가가치도 높은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역시나 좀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도 소비가 잘 되는 인플루언서 영역. 그래서 지금 그 단계입니다.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그러니까 비용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산업이 좀 더 많은 쪽에 적용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셀럽,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이 단계인 거고요. 요 다음 단계로 이제 이 버추얼 휴먼이 많이 활용되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인터넷 강의, 인터넷 교육 영역에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버추얼 휴먼들이 에스파 같은 케이스와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 디펜던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버추얼 휴먼을 만들 때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을 썼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나 비용 이슈,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리스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IP를 고스란히 손에 쥐고 활용하고 싶으니까 실제 사람에 대한 디펜던스를 낮추고 싶어 해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이런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프라이버시라고 함은 실제 사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들에게 익명성을 제공해 주면서 자아 실현이라든지 또는 성취감 그리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양극단의 수요가 만나는 지점이 된다.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12번 이제 키즈나 아이를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일본의 V튜버라고 하죠. 이제 만화 캐릭터처럼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 캐릭터가 팔리는 이유는 성우 때문이에요. 진짜 매력이 있는 거는 아주 귀여운 말투를 가진 성우가 이 키즈나 네. 아이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의 아이덴티티를 맡았기 때문인데 네네. 그 성우가 누구지는 알려지지 않죠. 키즈나 아이로 그냥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음. 그분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돈은 돈대로 벌고 기업은 키즈나 아이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을 활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포키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이 있어요. 네, 네네. 여기도 성우분,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성우분이 목소리 연기를 하시고요. 저희 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받으시는 본체가 본업은 또 본업대로 아주 재밌게 생활하고 계세요. 예, 네. 누구도 못 알아보고. 예, 근데 부캐로서는 셀럽이 된 거죠. 예, 이미 뭐 루이라는 캐릭터. 문체부와 그죠? 네. 그렇죠. 예,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뭐 한복의 이제 그 전속 모델이고 다른 다양한 커머셜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본인이 그 이루고 33 싶던 페이지부터 이게 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뒤에. 네. 뭐 이 친구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노래를 정말 음악적인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친구였는데 그 그쵸. 꿈을 부캐로서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제 스브스 뉴스라는 인기 유튜브 채널, 시사 채널에서 저희 루이를 인터뷰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네. 방송 끝나고 요거 한번 영상 찾아봐 주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100만 뷰가 넘었어요. 100만 뷰가 음. 넘었고 사실 저희가 루이를 처음 만들어서 내놨을 때 사람들 댓글 반응이 뭐였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버추얼 휴먼이다, 가상의 얼굴이다라는 걸 이제 밝혔는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음. 3D 그래픽 질감이 아니니까 처음 보는 기술이니까 음. 거짓말하지 마라. 아예 이렇게 생긴 사람 데려와서 뭐 신인 걸그룹 데뷔시키려는 거냐. 어그로 끌지 마라.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스브스 뉴스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이 루이의 본캐, 이제 얼굴이 음. 알려지지 않은 본체와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인터뷰한 영상을 저희가 가상의 얼굴로 루이의 얼굴로 이제 입혀서 이 스브스 뉴스 채널에서 내보냅니다. 네, 그래서 음. 공신력 있는 SBS 계열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 루이가 가상 얼굴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나서부터 네티즌들의 반응이 굉장히 호감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디지털 환경 내에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이 버추얼 휴먼은 실제로 휴먼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맞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페이스를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변환시키는 거죠. 디지털 캐릭터와 버추얼 휴먼이 쪼끔은 차이가 있고 이 버추얼 휴먼이라는 이 기술이 초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빠르게 변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B2B 영역에 있겠지만 저는 이게 기술이 점차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상당히 B2C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YJ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의 발전 방향은요,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에 지금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뭐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눠 보면은 얼굴이 있을 거고 또 바디가 있을 거고 목소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고하는 사고력.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일단 뽑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이 각각을 다 디지털 소스로 구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에 기업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네, 요 음. 네 가지를 한 번에 만들어서 완전히 사람이 없이 그냥 디지털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들려고 시도를 한 회사가 삼성전자의 스타랩스라고 하는 삼성전자 산하의 개발 기관에서 만든 거였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디지털로 구현해내는 것은 실패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회사는 얼굴에만 집중을 하고 슈퍼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회사는 목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로지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을 만든 사이더스 스튜디오 X 같은 CG와 이제 VFX 분야의 이제 기업들은 얼굴과 바디, 이 전체 외관을 빠르고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각자 이제 막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YJ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기술이 더 쉬워지고 빨라지고 저렴해지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버추얼 휴먼들이. 그래서 현재의 단계에서는 저희 루이도 마찬가지고 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제 사람과 최대한 근접해 보이는 그런 양질의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실제 사람을 일단 촬영하고요. 일부 요소만 이제 교체를 합니다. 디지털 소스로. 그래서 저희 루이도 얼굴만 바꾼 존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붙여놓은 게 이제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민 안전여행 캠페인, 요거를 저희 루이가 모델로 출연했던 케이스인데 영상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하는지를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Z세대, 뭐 오늘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MZ세대 부르지 말아라. M세대와 Z세대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뭐 제가 장표에서는 MZ세대라고 써놨는데 Z세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Z세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38페이지에 제가 놀이터 이제 이미지를 갖다 놨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아날로그의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보다는 39페이지에 제가 붙여놓은 HMD를 착용하고 디지털 세상에 접속해서 노는 그런 메타버스 놀이터가 훨씬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더 오래 머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일생 중에. 앞으로는 사실 앞으로라고 할 것도 없죠. 이미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피스로 직접 이제 몸으로 아날로그로 출근하기보다는 HMD 쓰고 가상의 오피스에 접속하고 또는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에 접속해서 디지털로 일을 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이 Z세대에게는 이미 현실인 것이고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버추얼 휴먼이라 함은 이런 디지털 시공간의 개념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결국 돈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인터랙션에서 발생하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에서의 객체끼리의 이 상호작용, 이게 가장 아날로그 세상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려면 버추얼 휴먼 관련된 여러 하이퍼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기술들이 고도화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의 기술이 얼굴에 집중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가가치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모델을 제가 가상얼굴 분양센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YJ님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론을. 누구나 가상의 얼굴을 분양받고 1명, 2명, 3명 이렇게 부캐를 막 만들어서 인종도 다양하게,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게 막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세상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재미난 세상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기존의 투자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컨셉이지만 책을 쓰신 저자 분을 모시고 오늘은 버추얼 휴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투자 이야기 50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